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증.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 국가 공인, 그지?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자격증이 있어요. 민간 자격증, 사설. 뭡니까? 그런데 국가 공인 자격증이 이제 우리가 기사 시험, 기사, 기계기사 이런 게 국가 공인 자격증이에요. 여기 이제 산업기사가 있고요. 산업기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2급이야. 2급. 2급. 그 다음에 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기사. 이게 1급이에요. 그리고 더 이제 높은 것은 기술사라는 게 있어요. 기술사. 이거는 특급이에요. 자, 그런데 산업기사, 이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요. 레벨이 산업기사, 그 다음 기사, 그 다음 기술사 이렇게 됩니다. 산업기사는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전문대, 대학 졸업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기사는 뭐냐? 대학 그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데 4학년부터 주어집니다. 4학년. 산업기사는 전문대 2학년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일정의 그 학점을 수강을 이수를 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4학년 되면 3학년 때까지 들은 학점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기사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4학년 때. 그러면 기술사는 언제 보느냐? 기술사는 기사를 취득하고 5년인가 하여튼 지난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사를 많이 하는데 또 요즘 대학생들은 산업기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지?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기사를 안 하고 산업기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격에 맞지는 않는데 뭐 종목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컴퓨터 활용 능력도 2급이 있고 1급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것도 국가 공인 자격증이에요. 자, 그러면 기사는 우리 기계과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일반 기계 기사,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 기사, 기계 설계 기사, 이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건설 기계 기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공조 냉동 이런 게 있어요. 공조 냉동 기계.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위험물 취급, 소방, 뭐 기타 등등 많아.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가 파퓰러리티 대중성으로 보면 이제 제일 일반 기계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설계,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공조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래서 일반 기계 기사가 시험 그 횟수가 제일 많아요. 다른 거는 1년에 한 번이야. 근데 일반 기계에서는 1년에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정통이죠. 정통. 그리고 이제 설계 기사는 조금 더 설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일반 기계 기사도 역시 CAD가 필요해요. 실기 2차 시험이 있어요. 실기를 CAD로 합니다. 물론 3D로 해도 되지만 오토캐드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배워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2학년 때 이 공학 그래픽스를 안 듣고 진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자기 혼자 독학으로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가서 또 돈 내고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 민간 자격증 이제 여러분이 관련된 게 뭐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ATC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서티피킷이 있어요. ATC인가? 그래서 이게 베이직 레벨이 있고 베이직 기초 수준이 있고 뭐 또 인터미디어트, 어드밴스드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민간 자격증인데 그냥 오토데스크사에서 그냥 시험을 치르고 발행해주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인데 이게 이제 좀 유용해요. 그러면 아 얘가 어떻게들 진짜 잘 쓰는구나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보면은 그 일제 이런 것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봉건 사회를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나라는 국가라고 하면은 많이 쳐져요. 국가라고 하면 많이 쳐져. 높게 쳐져. 근데 민간이라고 하면 좀 안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도 있어요.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요. 국가 자격증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대학 그 평가나 인증도 국가에서 안 해. 다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유 어떤 체제에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민간 자격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국가라고 하면은 일단 많이 쳐져요. 그런 사회입니다. 자, 그래서 민간 자격증도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자격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그러면 자격증 준비 언제 합니까? 지금부터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TC 어떻게든 능력 시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할 수 있죠. 해가지고 연중 이렇게 실시를 하니까 그거를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뭐냐면 좀 의욕이 있고, 그지? 진실되게 내가 기계공학을 해서 하여튼 사회를 진출하든 공부를 더 하든 하겠다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공학 그래픽스에서 이론적인 차원으로부터 실기까지 하는데 지금 하는 김에 이번 여름방학 때 좀 더 해가지고 어떻게든 ATC 자격증 하나 따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뭡니까 스마트한 생각이죠. 노력을 적게 들이고 또 한 김에 이렇게 조금 더 나가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기사 시험 준비를 하면 되느냐? 기사 시험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1차는 뭐냐면 여러분 역학 있죠? 재래역학, 그 연력학 이런 거, 동력학 그런 것들에 대한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설계 이런 이론이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이제 지금 도면화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그 과목들을 다 몰라요. 모르니까 2학년, 3학년을 잘 들으면 이제 과목이 윤곽이 잡혀요. 그러면 3학년 여름방학이죠. 여러분 내년 여름방학, 3학년 여름방학에 딱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3학년 여름방학에 뭔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 4학년 때 시작하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3학년 여름방학, 내년 여름방학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뭐 스펙이다. 뭐 그다음에 뭐지? NCS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 뭐가 필요하고 왜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다고 뭐 진로에 대해서 취직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걱정을 땡겨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가서 걱정 다 하게 되니까 지금은
과목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뭐 선배나 교수님들이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 의미를 잘 생각해 보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지금은 현명한 삶이죠. 행복한 길입니다. 그게. 아무튼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저께 KS 얘기를 했는데, 자, 미터 보통나사의 규격은 여기에 있어요. 이거 KS.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표준하고 싸워야 돼. 표준하고 하여튼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지만 이 국가 표준을 요약을 해놓은 책이 이게 있거든요. 시중에 가면 있어요. 이게 지금 KS 규격 설계집이라고 했는데 기계 설계 실무 해가지고 서점에 가면 팔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약이 딱 돼 있고 칼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편해요. 편해. 그러니까 이것은 요약이에요. 요약.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베어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칼라로 다 이렇게 렌더링이 돼 있어서 너무 이해가 쉬워요. 그죠? 근데 KS 들어가 보면 칼라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자, KS를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겠는데요. KS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그 공학자들한테는 이게 법이에요. 법. 이걸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안 따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KS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KS 어디 있느냐? URL이요. standard.go.kr. GO는 가버먼트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이건데요. standard.go.kr 이렇게 가면 국가표준 인증 통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표준이라는 말이 있고요. 인증이라는 말 두 가지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표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이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KS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새 그지 IT 시대니까 그런 거 인증이라든지 표준도 다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표준이나 인증은 다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 KS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확장됐어요. 자, 그러면 KS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문서를 여기서 국가표준 보면 국가표준 들어가 보면 국가표준 이게 있죠? 그죠? 이게 이제 KS 코리안 스탠다드 그 뜻입니다. 들어가 보면 KS 이제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나왔죠? 자, 그러면 일단 검색 요 탭이 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키워드를 적든지 아니면 코드를 적으면 돼. 자, B0201 B0201 한번 쳐볼까요? 엔터. 그러면 여기에 B0201 미터 보통나사 딱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지금 강의 자료에 있는 그 코드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 보세요. 표준 클릭.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설명이 나오고 진짜 문서 자체를 보면 표준 원문 보기 이거를 이제 하면 돼. 표준 원문 보기. 그러면 PDF로 볼 수 있어요. 여기 표준 원문 보기. 자, 이게 바로 KS 원문이에요. 원서. 그냥 오리지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들이 보이고 지금 마지막 개정은 2016년 12월 21일 날 개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KS 자체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개정이 돼요. 개정이 돼. 뭐 페이지도 되고 또 추가도 되고 그 다음에 수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넘어가면 쭉 이 표준을 뭐 개정할 때 이제 참여했던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지? 이름 내 이름은 없어? 이제 내 이름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아쉽게도 제 이름은 없습니다.
저는 KS 활동은 이제 별로 안 하고요. 이제 사실은 R 신뢰성 표준 할 때는 제가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가 나오고 쭉 가보면 이제 용어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이게 산의 모양. 이게 나사 산의 모양을 이렇게 규격 여기서 이제 다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나사가 그냥 삼각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뭐냐면 골 부분은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죠. 그죠? 근데 수나사는 이 산 부분이 딱 깎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틈새가 있어야 조립이 되지. 안 그러면 조립이 막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한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 포뮬라가 나오잖아요. 포뮬라로 돼 있어요. 이게 이 치수들이 서로 관계성이 포뮬라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뮬라를 써도 되고요. 그냥 요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치수로 나와 있어요. 아예.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M12다. 보통 나사다. 그런데 M12가 10이 있고 M12가 있고 M11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1란, 2란, 3란이 있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 밑에 아마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M10이면 이제 치수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 거죠. 치수들이. 그랬을 때 피치, H1, 골지름, 유효지름 이건 피치지름이고 안지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순화사 같은 경우는 바깥지름, 유효지름, 골지름 이런 식으로 지름이 3개 있다고 그랬죠. 딱 나와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사역 중에서 1난이 우선 필요에 따라 2란, 3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될 수 있으면 1난에 있는 걸 써라. 1란. 2란, 3난은 뭡니까? 특수한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쓰고 다 1난을 쓰면 좋아요.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표준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간단하죠.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준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표준을 엄청 많이 봐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프로젝트 해야 되면 지금 축지름이 바뀌었잖아. 그럼 베어링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 스냅링도 바뀌고 그 다음에 실링도 바뀌고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기타 등등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표준을 보고 표준에 있는 걸 써야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사놓은 게 지금 많이 사놨는데 학생들한테 빌려주고 해갖고 돌아오지 않은 게 꽤 있어서 지금 4권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조별로 하나씩 빌려가려면 와서 빌려가세요. 자, 그러면 오늘 조금 나사에 대해서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드릴의 이 끝에 이 각도가 118도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나사를 이제 치수기입할 때는 요거 하나면 끝. 요거 하나면 끝이에요. 여기 뭐 바깥지름 얼마, 피치 얼마, 골지름 얼마, 치수기입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하면 돼. 뭐 M30 하면 끝나는 거예요. M3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치 나사는 뭐 이렇게 조금 길지만 넘버 4 다시 40 UNC 하면 끝나요. 치수기입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소켓 헤드 스크루, 그죠? 그러니까 헥스 소켓입니다. 이게 구멍도 육각이에요. 헥스 소켓. 그러면 이게 육모 렌치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버 같이 생긴 거. 그거 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싹 돌리면 돌아갑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장소가 이 머리 부분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그런 장소에서는 요 소켓 헤드가 필요하죠. 소켓 헤드는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여기다가 자립하기를 해줘. 여기다 자립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소켓 헤드 머리가 여기 딱 안착이 되도록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표면에 돌출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헥스 소켓 헤드 스크루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 치수가 뭡니까? 여기에
다 정의가 돼 있어요. 헥스, 소켓 헤드, 머리 부분의 형상 치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에서요, 볼트 너트에서 요 길이, 나사부 요 길이 있죠. 길이는 표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사도요. 보면은 이 축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축 부분. 이게 쉔크. 또 영어 나오네요. 쉔크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부는 트레드. 트레드, 스크루가 아니고 나사부는 트레드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헤드. 그치? 그래서 볼트를 보면 헤드, 쉔크, 트레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축 부분도 있다. 쉔크 부분, 요 민자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자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디에다 이걸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대부분 축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켓 헤드도 마찬가지. 쉔크가 있고 스레드가 있고 헤드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헤드가 없는 그지? 스터드 볼트. 스터드 볼트. 양쪽에 다 너트를 끼워서 쓸 수 있는 그런 스터드 볼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글쎄 뭐 I 볼트, 파운데이션 볼트 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T 볼트, 스테이 볼트, 임팩트 볼트, 버터플라이 볼트 많이 있죠. 제가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야죠. 자, 이 볼트 그리는 거 여기에 있는 치수대로 그리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호칭 지름이죠. D를 기준으로 그려요. 그리고 나머지 그림은 다 D의 비례로 이렇게 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적당히 그 근처에서 그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M12를 그린다. 그러면 D는 얼마야? D는 얼마? 12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요 볼트 머리 그릴 때 지금 1.5D가 있어. 1.5D. 그지? 1.5D는 얼마로 하면 돼? 6 더하면 18이지. 그지? 근데 18 넣어도 되고 난 귀찮아. 그냥 15 정도로 할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높이는 0.7D. 그러니까 볼트의 높이는 0.7D고 너트의 높이는 0.8D예요. 그렇죠? 그러면 0.8D는 8, 26, 8이는 8, 9.6인데 아이 귀찮아. 그냥 10 정도로 할래.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약이에요, 약.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굵은 선 가는 선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잘 표시가 안 됐는데 하여튼 이 D에 해당하는 것은 굵은 선이야. D 이거는 굵은 선으로 표시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은 굵은 선이에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굵은 선이야. 여기 못대기 있고 이렇게 요거는 굵은 선이고 나머지 선들은 가는 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입니다. 나사부는 소켓에도 마찬가지고 머리부만 다르니까 머리부를 이제 할 때는 또 여기 치수를 보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와셔요. 와셔. 그치? 와시어는 이제 샤워기죠. 와셔는 샤워기는 아닙니다. 그 와셔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바깥쪽 톱니, 안쪽 톱니, 양쪽 톱니.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조금 탄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이 좀 큰 경우 또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경우 다 있습니다. 와셔는 뭐 할 때 쓰느냐?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풀림을 방지하고 또 볼트와 이 판 사이에 보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풀림 방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와셔예요. 와셔. 자, 와셔를 쓰는데 특수 모양의 또 볼트 너트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도면 볼 줄 아니까 대충 볼 수 있죠. 뭐예요 이게? 이게 너트인데 너트고 이게 볼트. 근데 뭔가 장치가 하나 더 있죠. 이게 더 있어갖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갖고 핀으로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풀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중으로 이 너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로크 너트라고 그래. 나중에 나올 거야. 이중으로 해놓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 충분히 체결했어요. 밑에 걸로. 근데 위에서 한 번 더 체결했고 꽉 눌러줘. 그러면 두 개가 뭡니까? 두 개가 서로 막 밀고 있잖아. 그 얘기 뭡니까? 나사 산에서 밀착이 확실하게 돼서 접촉이 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질 않죠. 그래서 로크너트 방법.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와셔예요. 와셔. 요게 들어간 거예요. 요게 여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지? 스프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조여주는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스프링 때문에 뭐야? 이 나사와 앞나사와 수나사가 더 마찰력이 커진 상태로 조립이 되는 거죠. 이게 와셔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 나사부에다 구멍 뚫어갖고 핀 넣는 거. 요걸 분할핀이라고 그래요. 스플릿 핀, 분할핀.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요거 뭐겠어요? 이렇게 이게 잘라져 있어. 잘라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너트의 윗부분, 얇은 부분과 아랫부분, 두꺼운 부분 사이에 나사가 또 있어서 드라이버로, 스크루로 이렇게 조여요. 그러면 이게 이 로크너트처럼 효과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협우치 와셔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프로젝트에도 협우치 와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현장에서는 처음에 나올 때 이게 평평해요. 평평한데 현장에서 조이고 난 다음에 이거를 딱 망치로 두들겨 갖고 이렇게 접어놔요. 이렇게 밴딩을 시켜놔. 밴딩을 시켜놓으면 얘가 와셔 역할도 하고 풀림 방지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로크너트 특수한 너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와셔. 그 다음에 이제 와셔하고 너트하고 일체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플랜지 너트입니다. 그죠? 이것도 일체형인데 플랜지 너트는 이제 와셔가 오히려 더 작은 부분이고 룰렛 너트 이런 거. 룰렛은 그 뭡니까? 여러분 뭐지? 그 라스베가스 가면 그 많이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빠칭코라고 일본말 빠칭코라고 그러는데 빠칭코는 일본말이고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그 게임 중에 하나가 러시안 룰렛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 온 말이에요. 자, 룰렛 너트, 캡 너트 이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밀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둥근 너트 이건 헥스가 아니라 그냥 라운드 둥근 너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홈 붙이 너트 캐슬 너트라고 그래. 성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홈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풀림 방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거는 나비형 버터플라이 그죠? 이렇게 손으로 잡고 돌릴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용으로 쓰는 그런 너트.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작은 나사가 있고 작은 나사가 있고 보통 굵직한 나사를 이제 볼트 너트로 얘기를 하고요. 작은 나사는 뭐라고 부르냐? 머신 스크루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야? 머신 스크루. 나무 나사는 말 그대로 이제 나무 나사, 우드 스크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나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이거는 십자 드라이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나사부고, 요게 축부고, 머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모양에 따라서 둥근 머리, 납작머리, 둥근 접시머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머신 스크루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세트 스크루라는 게 있어요. 세트 스크루. 말 그대로 세팅을 해줘요. 뭔가 쫙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세트 스크루. 여기 보면 세트 스크루의 끝부분은 이렇게 약간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허브고 이게 축인데 세트 스크루를 조여가지고 이게 이제 축 부분이 약간 원폭하게 지금 파져 있어요. 꽉 조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고정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딱 자리 잡기 용도로 쓰는 스크루, 셋 스크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트 스크루가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머리 모양이 이렇게 홈 붙이, 사각형,
그 다음에 이제 소켓, 헥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세트 스크루도.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 드라이브로 쓰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렌치, 스패너 같은 걸로 돌리는 거고, 이거는 육모 렌치로 돌리는 거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단 모양도 이렇게 평면 끝, 라운드, 그 다음에 원통 끝, 뾰족 끝, 오목 끝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쓰입니까? 뭔가를 체결하고 결합할 때 쓰이죠. 그죠? 체결하고 결합. 그러면 체결하다, 조이다, 고정하다 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 fasten이에요. fasten. 맞나? fasten. S-T. T는 묵음입니다. 그러니까 fasten이야.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fastener라고 그래요. 그래서 fastener. 이제 체결용 여러 가지 기계 부품, 나사 등등등등 이게 fastener예요. 근데 fastener에 그러면 종류가 얼마나 많느냐?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안 나온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신기한 패스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뭡니까 산업에서 상당히 복잡한 현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호환이 잘 안 돼. 호환이. 그러니까 미국 거 한국 거 호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치 그다음에 우리는 밀리미터니까. 나라마다 또 호환이 잘 안 돼.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산업혁명 시대에 힘들었어요. 이게 호환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ISO가 생겨서 ISO에서 이제 국제 표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이 유럽에 통용이 되고 그다음에 점점점 퍼져 나가지고 이제 한국에도 KS로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통일이 돼 있는데 아직도 미국은 딴 나라죠. 거기는 뭐 파운드 쓰지요, 인치 쓰죠, 마일 쓰죠. 그다음에 음식도 말이죠, 온스 쓰지. 뭐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신발 사이즈도 너무 달라. 그지? 그래서 미국에서 신발 살라고 나이키 가게 들어가 보면요 밑에 사이즈 나오거든요. 다섯 가지 사이즈가 나와요. 다섯 가지. 하여튼 뭐 국제 규격, 미국 규격, 뭐 중국 규격 뭐 해가지고 나오죠. 우리나라도 원래 신발 사이즈는 여러분 뭡니까? 문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있어요. 크기가. 우리는 그지? 문 이런 거거든요. 이거 또 틀려. 그러니까 신발 사이즈 그거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패셔너는 정말 종류가 많고요. 제가 이제 항공 엔지니어로 이제 근무하다가 왔어요. 미국에서 일도 했잖아요. 패셔너가요. 거기에 이 카탈로그가 있는데 이만큼 두꺼워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할아버지 그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가 패셔너 종류를 다 아는 사람이 없대요. 10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야. 그만큼 많은 종류의 패셔너들이 있습니다. 특히 항공에서는 이제 리벳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리벳. 우리 여기서는 이제 볼트 너트잖아요. 그죠? 스크루를 쓰는데 항공기에서는 스크루를요. 금기시하고 있어요. 스크루를 금기시해. 그 대신 리벳을 써.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리벳의 종류도 정말 많은 거야. 세상에 무슨 리벳이 그냥 또록 해갖고 체결하는 건데 그게 뭐 한두 가지 아니겠어? 그런데 천만에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계의 요소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뭐야? 이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 설계를 한다라는 건 뭡니까? 곧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모르면 절대 못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뭡니까? 그거를 쉽게 해결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설계는 상당히 그런 측면이 많아. 백화점식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백화점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야 돼. 설계는 그런 사람이 잘합니다. 막 계산 잘하고 말이지 깊게 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물론 수학 기본이 돼야 되고 틀리면 안 되겠지만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백화점식 지식. 많이 아는 거.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 물건들, 제품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곧 설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조립 설계 이제 가면서 백화점식으로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 이 안에도 얼마나 많은 공학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어요.
지금 제가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자, 이런 게 있어. 어디에 써? 뭐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 좀 역학적이고 강도 이런 것들은 나중에 3학년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워요. 제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나사 체결형 나사에 대해서 좀 했고요.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